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대성마임에게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어떻게 수학 공부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2025년에서 26년 넘어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역시도 올 한 해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내년엔 어떻게 수업하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여러분은 더 하겠죠.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나 중학교 3년 잘 보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내년이면 고등학생이라는데 뭐 내년도 내년이지만 몇 달 뒤면은 고등학교 입학한다는데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걸까? 좀 불안감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비 중2, 예비 중3 타이틀이랑 예비 고1이 주는 중압감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예비 고등학생이라는데 이 예비라는 타이틀 속에서 내가 진짜 뭘 예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한 친구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학 과목에서만큼은 이렇게 대비를 해두는 게 좋다. 입학 전에 우리 고등학교 대비하는 시기로서 이 마지막 겨울방학을 어떻게 보내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 이 시기에 등장하는 단골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 긁어주는 시간부터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겨울방학 때 공부하면 좋을지 공부법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질문 이겁니다. 중등내신과 크게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가요? 당연히 궁금하죠. 여러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더 궁금할 겁니다. 사실 이거는 한번 봐보면 느낌이 빡 오는데 그때 느끼면 좀 늦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시험부터 잘 보고 싶은데 첫 번째 시험 경험하고 나서부터 두 번째 시험부터 만회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많이 없을 거란 말이야. 첫 시험부터 잘 보려면 당연히 중등내신에 비해서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과목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인데 시험 범위 자체가 엄청나게 넓어진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할 때 내가 이 과목에 이 정도 시간 투자하겠다. 내가 시험 공부할 때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하겠다라는 플랜을 어느 정도는 세우고 시작을 했을 거야. 근데 중학교 때 내신 공부했던 시간에 비해서 고등 내신에는 더 압도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길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시험 범위가 넓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중학교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생각해 볼게요. 자, 수학에 있어서는 제곱근과 실수, 루트 어떻게 계산하는지랑 다항식 전개하는 거, 거꾸로 인수분해하는 거 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였을 거야. 여러분 아마 따끈따끈할 거예요. 이 정도였어. 대단원으로 따져도 대단원 3개 정도 시험 범위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에서는 총 6개의 단원이 보통 시험 범위예요.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인수분해, 복수수, 2차 방정식, 2차 함수. 그럼 단원 개수에서부터 압도적인 차이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단원 개수가 벌써 2배야. 근데 단원마다의 개념량도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2차 함수만 하더라도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우리 2차 함수 배워요. 그러면 그것만 그대로 고등 올라와서 다시 배우냐? 아닐 거겠지. 2차 함수의 여러 가지 또 다른 특성들, 2차 방정식이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까지 세계관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원이더라도 이 단원이 갖는 개념량, 부피 자체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단원 개수도 많은데 단원마다 부피도 커져. 시험 범위가 크게 늘어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범위가 넓어지니까 여러분이 공부할 때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져야 돼. 더 많은 것들을 학습해야 되고 더 많은 유형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해야 돼. 근데 게다가 고등 내신이 또 달라지는 점이 단원마다 이게 서로 유기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원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원에서부터 쭈루룩 진행되면서 얘네들끼리 연결된 스토리들이 있어. 그럼 이 연결된 스토리들을 바탕으로 융합형 문항을 출제를 하기 시작을 해요.
보통 중학교 내신 시험 여러분 대비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항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이 대단원에 들어있는 문항이다. 이건 이 대단원에 들어있는 문항이다. 라는 각이 딱 보이는 것들이 많았을 거야. 근데 고등 내신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지 중후반부만 가더라도 이게 어느 대단원을 타겟팅한 거지? 라는 게 잘 구분이 안 가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 단원들을 융합을 해놨기 때문이에요. 그 융합을 어떻게 하냐? 조건들로 융합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 분석형, 독해가 필요한 문항이 다수 출제되고 단원 융합형 문항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항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되게 복잡해져요. 그럼 당연히 문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예를 들면 아마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촬영해 놓은 영상들 중에서 자이스토리 커리큘럼 잠깐 보시면 물론 단순한 구조의 문항들도 있습니다만 여러 단원들이 융합된 박스형 문항들이 되게 다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박스형 문항, 조건 가, 조건 나, 조건 다를 다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으세요. 이런 문항들 있죠.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문항들 궁금하신 친구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아요. 그럼 어떤 느낌인지 딱 옵니다. 애초에 문항 길이 자체가 중학교 때 여러분 공부했던 문항에 비해서 더 길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게 언어 과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독해하는 시간도 들고 그걸 수학적으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드는데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더 많이 들어. 그럼 실제로 시험을 볼 때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인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50분이라는 시간 안에 내가 얼마나 많은 문항을 풀어낼 수 있느냐까지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이 중등 내신과 고등 내신이 많이 달라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등 내신에 비해서 좀 무거운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공부할 것들 많이 늘어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한테 별로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현실을 먼저 깨닫고 이 현실에 맞게 발빠르게 움직여야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첫 번째 시험부터 잘 보고 싶잖아. 첫 번째 시험 보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잖아요. 첫 시험부터 여러분 실력대로 잘 보려면 마음 단단히 먹고 각오하고 들어와야 된다 라는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대신에 물론 수학이 어려운 과목인 건 맞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기 어려운 과목인 것도 맞고 애초에 개념 자체가 좀 무겁다고 느낄 만한 과목인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적어도 배신은 안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양도 방대하고 어렵긴 하지만 시간 투자해서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간다면 단원별 유기성을 시간을 들여서 충분히 관찰만 한다면 잊어버리기 쉬운 과목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한번 깨닫는 순간이 오잖아? 그럼 그 깨달은 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문항을 맞춰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시간 투자한 만큼 뭔가 배신감을 느낄 만한 과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용기를 갖는 게 중요할 뿐이지 용기를 갖고 차근차근 시작하면 중등 내신 때 여러분 했던 것처럼 고등 내신도 극복할 수 있다. 뭔가 내가 시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하는 과목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게 이 부분이야. 이의계정. 우리 때 교육과정 달라졌다는데 이전에 비해서 달라지는 점이 진짜 있나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행한 친구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는 포인트죠. 왜냐면 여러분 선행할 때는 이전 교육과정으로 선행을 했을 거야. 쌤, 저는 수원, 수투라는 이름으로 선행을 했는데 대수, 미적분 원으로 바뀌면서 많이 달라졌나요? 저 공부 다시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물론 소단원에서 특정 개념이 빠지거나 뭐 행렬 같은 이런 개념들이 추가되는 면들은 있어요. 근데 크게 뒤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특히나 대수나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달라지는 지점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선행을 해둔 친구들 걱정하지 말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된다 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전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공부하고 시험을 다른 교육과정으로 치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면 지금 교육과정 그대로 배울 거고 이거 그대로 수능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세팅되어 있는 새로 바뀐 교육과정 내에서 공부를 하고 모든 내신과 수능까지 갈 거기 때문에 선배들이 흔들리는 거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 교육과정으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내가 수능을 다시 치를 때 범위가 달라진다 이러면 좀 불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학교에서 배울 때부터 이 계정 교육과정으로 배우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우리가 대비했던 그대로 잘 따라가면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 교육과정을 아예 무시를 할 거냐? 요거는 또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긴 했지만 이미 이 계정으로 내신을 1년 치르고 나서 제가 이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나왔던 문항들을 살펴보았을 때 기존에 있었지만 빠진 내용들이 출제된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분의 외분점이라는 개념이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빠졌어요. 공통수학 2의 평면적표에 나오는 개념인데 내분은 살아있지만 외분은 없어졌단 말이야. 근데 외분의 개념을 내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분이라는 직접적인 워딩을 쓰지 않으면서 외분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지만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이전에 나왔던 모고 기출을 변형해서 그대로 출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빠진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이전 문항이 변형돼서 분명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한 이전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학습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 개념 커리큘럼 중에 포뮬러라는 커리큘럼이 있죠. 포뮬러 안에서는 교육과정 외의 내용이지만 충분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테마들까지도 기본 개념으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확장형 개념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하시는 경우라면 더더욱이나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 면에 있어서 조금 열린 사고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완전 스테디한 질문들, 여러분이 항상 이 시기에 저한테 가장 많이 Q&A 게시판에 남겨주는 질문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 짚을 건데요.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순서대로 공부하자. 제가 말하는 순서, 첫 번째, 교육과정상의 순서입니다. 과도한 선행보다는 지금의 과정에 집중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방학을 시작할 때의 마음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시간이 무한히 있을 것 같고, 이 시간에 내가 공부 안 하면은 난 진짜 바보일 것 같고, 이 시간이면 나는 이것저것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막 무적의 상태야.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여러분 방학 이번에 처음 겪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의 방학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는 학창시절에 되게 시작할 때 포부가 되게 컸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너무 욕심이 앞서 나가서 끝에 해낸 걸 보면 처음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해낸 게 막 많지는 않았던 학생이었던 것 같아. 제가 봐왔던 많은 학생들도 그 유형에 속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이번 방학에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시작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음 같아서는 공통수학 1, 2 달리고 시간 여력 있으면 대수랑 미적분 1까지 선행하겠다라는 플랜을 짜고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등 수학에 비해서 단원 수도 많고 단원별 깊이감도 다릅니다. 그래서 한 단원 한 단원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시간 투자를 단원별로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시간이 풍족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 과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에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 전이잖아. 여러분 1학년 1학기 대신 공통수학으로 볼 거란 말이야. 공통수학 1 내용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시간 여력이 된다면 공통수학 2를 당연히 보면 좋겠죠.
근데 중요한 건 공통수학 1, 2가 무너지면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무너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거야. 공통수학 1, 2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고2 내신에서 융합형 문항 도전할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공통수학 1, 2, 쌤 수능 범위 아닌데 여기부터 복습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내신에만 출제가 되는 소수 단원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수학 1, 2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다 알아야만 상위 개념까지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형 문항을 푸는 것과 개념을 이해하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시간이 충분한 방학 기간이다 보니 문항을 풀이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개념 학습에 여러분이 시간을 좀 많이 쏟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신 직전 기간 되면 여러분이 이해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항을 푸는 연습을 계속 할 거야. 근데 지금은 문풀 연습을 하기보다는 내가 놓치고 넘어가는 개념이 없는지 내가 막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으로 시간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앞서 나가서 상위 개념부터 학습하려고 하지 말자. 공통수학 1, 2부터 완성해야 된다. 라는 순서를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 순서는 난이도입니다. 자, 이런 질문 많이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제가 블랙라벨 수업도 마이맥에서 진행을 하는데 쌤, 블랙라벨부터 풀면 그 앞쪽 난이도까지 다 해결되지 않나요? 고난도 문항을 풀면 쉬운 문항들까지 다 커버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학에 있어서 고난도 문항,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단원들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문항입니다. 그럼 결국에 모든 단원에 있는 대표 유형들에 대해서 학습이 돼야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고난도 문항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거든. 근데 이런 게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 문항부터 풀려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참고를 하게 됩니다. 해설지로부터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저의 해설 강의로부터 참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거는 남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쓰는 거야. 근데 수학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에 문항을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시험 보는데 옆에서 막 속삭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문항 이렇게 시작해야 돼. 이렇게 아이디어를 속삭여주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여러분 혼자 처음 보는 문항을 딱 마주했을 때 이거 이렇게 풀어나가야겠다 전개를 해나가야만 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본인 스스로 그 도입부 풀이를 떠올려서 풀어야만 진짜 맞춰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앞쪽 단계가 학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도부터 학습을 하려고 하면 자꾸 타인의 아이디어를 빌려서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어려운 부분 사고하는 방식이 훈련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너무 위험한 거죠. 결국 앞쪽 난이도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야 뒤쪽에 있는 고난도 문항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마음이 앞서는 건 알겠지만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고난도부터 학습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순서, 난이도 순서 이 두 가지 순서는 꼭 맞게 공부 순서를 여러분 세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 여러분한테 필요한 교육과정과 난이도가 어떤 건지 먼저 자아 성찰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피드백으로 여러분이 지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공통수학 1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 그럼 공통수학 2 개념을 봐볼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지 아니면 나는 공통수학 1 고난도가 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공통수학 1 대표 유형부터 다시 학습을 하던지 스스로 현재 위치를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그거에 맞는 공부, 거기에서부터 스타트 끊어서 스타트에서부터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구멍 없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유형별로 공부하자라는 건데요. 말씀드렸듯이 실제 시험을 보면 아마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겁니다. 저의 오프라인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 중간고사 보고선 하는 말이 쌤, 다 아는 거였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말 많이 해요. 참 안타깝죠. 아는 거였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 근데 내신이 그래. 내신이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문제 수가 줄어드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도 22문제에서 2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그럼 결국에 마킹 시간 생각하면 한 문제당 2분? 고민하고 답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되게 타이트하죠.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내가 얼마만큼의 문항을 다 맞춰낼 수 있느냐, 얼마만큼 보여주냐, 아는 거 얼마만큼 쓰느냐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을 잘하는 것과 또 다른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시험 운영에 있어서 내가 어떤 문제부터 건드려야 되고 어떤 문항부터 건드려서 맞춰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당연히 유형을 골라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커리큘럼 중에 핸들링이라는 문풀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자, 핸들링에서 다루는 대부분의 유형들,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인데, 그런 유형이 실제 시험에 진짜 나왔다고 했을 때 그걸 알아볼 수 있어야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A 유형을 대비를 했어. 시험지에 그대로 나왔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봐. 그럼 당연히 못 맞춰내겠죠, 여러분. 맞춰내려면 구면인 문제는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대비했던 유형은 다시 봤을 때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 유형을 학습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내고 이해했어. 그러면 그 문항을 풀 때 왜 그 개념이 필요했는지 조건과 개념의 이 연상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유형을 좀 분류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슷한 형태로 단순 변형된 문항이 내신에 출제가 됐을 때 확실하게 맞춰낼 수 있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부교재라는 것들이 생길 겁니다. 물론 부교재가 없는 학교도 있겠지만 학교별로 어떤 문제집을 정하거나 아니면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서 거기에서 변형된 문항들이 내신에 출제되고는 해요. 그럼 사실 선생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힌트를 다 준 건데 여러분이 그 문항을 보는 눈이 없다면 이 문항이 학교 프린트에 있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면 당연히 내신에서 맞춰낼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봤던 문항은 맞춰낼 수 있게 유형별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본인의 강점과 약점을 반영해서 어떤 문항부터 건드려야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맞춰낼 수 없었던 문항 또는 약간 애매하게 자꾸 계산이 꼬이는 문항부터 건드려서 오히려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생기는 거거든. 문항 선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이 문항을 풀었을 때 수월하게 풀린다는 인식이 있는 문항이 있고 이 문항 왜 계속 틀리지? 이런 인식이 있는 문항이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해 오답노트라는 걸 쓰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답노트 쓰면서 내가 이 유형은 좀 자주 틀리네? 그럼 당연히 다음번에 맞춰내면 좋겠지만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내가 틀릴 가능성이 높은 문항을 먼저 건드리는 것보다 내가 항상 자신 있어 하던 거 내가 풀었을 때 10번 풀면 10번 다 맞췄던 유형부터 건드리는 게 점수 측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인 유형들을 완벽하게 분류를 하고 그걸 실제 시험 연습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시험부터 제 실력을 발휘하고 오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엄청 빡세게 대비를 할 건데 공부한 거에 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못 봤다라는 얘기 나오면 정말 그것만큼 제가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건 다 맞춰낼 수 있도록 봤던 문제는 꼭 기억하자. 그리고 봤던 문제 중에 수월했던 것부터 건드리자. 이거 두 가지를 반영해서 시험 운영 연습까지 포함된 걸 수학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개념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 공부이기 때문에 내신에서 어떻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대비하는 것, 거기까지가 수학 내신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인 확장, 개념 확장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시험 대비 연습도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제 커리큘럼 중에 스프린트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커리큘럼으로 시험 운영 연습까지 깔끔하게 하고 시험장 들어가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우리 공부하면 좋을지 제 커리큘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곁들여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제 연간 커리큘럼 저와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연간 커리큘럼 영상 잘 참고하셔서 포뮬러부터 순서에 맞게 차근차근 같이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계 없는 수학 2026년 여러분 예비 고1에서 진짜 고1이 돼요. 고1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때까지 저도 1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